저번 강의에서는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 공부해보자. 먼저 전류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전류라 함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 한다. 앞으로 전류 또는 전류의 세기는 다 적기 번거로우니까 문자 I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자. 그리고 전하의 흐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학자들이 규정을 했다. 그러나 그 뒤에 전류의 흐름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고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출판된 책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라 해야 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야 한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흐를 때 도선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항상 이동할 수 없다. 그러나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내부를 살펴보면 원자핵은 역시 이동하지 않고 있고 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B는 마이너스 극 쪽에 그리고 A는 플러스 극 쪽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므로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해야 한다. 한 번 더 살펴본다면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건전지의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을 의미하고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 극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며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된다. 전자는 앞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듯이 전기도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관계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잘 해두자. 이어서 전류의 세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전류 또는 전류의 세기 문자는 I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류의 세기라 함은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전류의 세기인데 이때 단위로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대문자 A로 적고 암페어라 읽어야 하며 보통 과학의 단위는 과학자 이름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1암페어라 함은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통과를 할 때 전류의 세기를 1암페어라 두었다. 여기에서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면 전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된다. 우리는 한번 들어두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하고 1암페어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암페어가 몇 밀리암페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위에서 밀리의 의미는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1g이 몇 밀리그램인지를 안다면 1리터가 몇 밀리리터인지를 안다면 1암페어가 몇 밀리암페어인지도 당연히 알 수 있다. 1g이 1000mg이고 1리터가 1000ml이듯이 1A 역시 1000mA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밀리의 단위는 1000분의 1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mA는 1000분의 1A가 된다. 이어서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압은 문자도 V를 사용하고 단위도 V를 사용한다. 그러나 문자일 때는 V라고 읽어주면 되지만 단위로 읽어줄 때는 볼트라고 읽어줘야 한다. 전압이라 함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 하고 단위는 볼트라고 얘기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전지 같은 경우는 1.5V짜리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정에 공급되는 전류의 전압은 220V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전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하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펌프가 물을 높이 끌어올릴수록 수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흐르는 물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흐르는 물의 세기도 증가해서 물레방아를 좀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때 밸브를 열고 닫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또는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물의 흐름과 전류를 비교해 본다면 건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을 갖고 있고 이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지게 되고 꼬마전구의 불이 밝아지게 된다. 이때 스위치를 열고 닫아 전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전압과 수압을 비교해서 표를 메꿔 본다면 수압에 해당하는 것이 전압이 되고 물의 흐름이 전류가 되며 펌프가 건전지 전지가 되고 물레방아는 전구의 역할에 해당하며 수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선 도선이 되고 밸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스위치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전압과 수압을 비교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전류의 세기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온도를 측정하려면 온도계가 필요하듯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려면 전류계가 필요하다. 보통 중학교 과학 실험실에 있는 전류계의 모습을 참고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면 먼저 0점 조절 나사로 바늘을 0에 맞추고 그런 다음에 전류계는 반드시 회로에 직렬 연결을 해야 한다.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없어서 직렬 연결하더라도 기존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류계를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만약 전지에 직접 연결하게 되면 센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전류계를 연결할 때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하고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와 연결해야 한다. 만약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 바늘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눈금을 읽을 수가 없다. 이때는 빨리 맞게 고쳐 연결해주면 된다. 그리고 또 전류의 세기를 모를 경우 마이너스 단자를 전류의 최대값이 큰 단자에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야 한다. 옆에 전류계의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회로와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보통 전류계는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게 되는데 플러스 단자는 1개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최대 허용 전류값을 보면 3번이 가장 큰 걸 알 수 있는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모를 때는 제일 먼저 3번 단자에 연결을 하고 바늘에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조절해 나가야 한다. 전류계의 바늘이 다음과 같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을 때 마이너스 극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류계 값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만약 마이너스 극이 1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최대 허용 전류가 50mA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25mA가 되고 25mA는 0.025A가 된다. 그리고 지금 그림처럼 마이너스 극이 2번 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250m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250mA는 0.25A의 전류의 세기이다. 그리고 만약 3번 단자에 연결해서 화면과 같은 눈금을 가리킨다면 최대 허용 전류가 5A에 해당하는 줄에 눈금을 읽어야 하므로 2.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류계에 이어 전압계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전압계는 전류계와 생긴 것도 비슷하고 사용 방법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긴 하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압계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면 먼저 0점 조절을 하고 회로에 전압계는 반드시 병렬 연결해야 한다.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무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회로에 병렬 연결해야 하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와 연결하는 것은 전류계와 같으나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압계를 전지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건전지에 직접 연결해서 건전지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압의 세기를 모르는 경우 마이너스 단자를 전압의 최대값이 큰 단자에 연결을 하는 건 전류계와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 현재 그림의 전압계는 최대 허용 전압이 30V에 해당하는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최대값이 30V에 해당하는 줄의 눈금을 읽어서 현재 회로의 전압이 20V임을 알 수 있다. 전압계의 눈금 읽는 방법 역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본다면 만약 마이너스 극이 1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현재 회로의 전압은 2V가 되고 2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회로의 전압이 10V임을 의미하고 3번 단자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20V의 전압이 걸린 상태이다. 우리가 전기 단원을 배우고 있는 만큼 전기 기구를 간단히 기호로 나타내는 전기 기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자. 전기 기호는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으리라 본다. 꼬마 전구의 기호는 다음과 같고 전지의 기호가 이러할 때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을 의미하고 긴 게 플러스 극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플러스가 길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서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기억할 수도 있다. 전지의 기호에서 긴 게 플러스 극이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을 의미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전류계는 단위 암페어를 사용해서 A로 나타내고 전압계는 V로 나타내며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며 현재는 스위치가 열린 상태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 전기 기호를 사용해서 그려진 전기 회로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회로도를 살펴보면 1번이 스위치이고 2번이 꼬마전구이며 3번이 건전지이다. 현재 건전지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상태이며 긴 쪽이 플러스 극이라 했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라 했었다. 그리고 4번이 전압계이며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이 전류계이고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한다면 전류계나 전압계 모두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압계 A 단자가 플러스 단자가 되고 B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류계에서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D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가 되고 C가 플러스 단자가 된다. 그래서 A와 C가 플러스 단자가 되고 B와 D가 마이너스 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 하면 도선에 흐르는 전하의 양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이다. 그래서 꼬마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하량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알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A에 10A의 전류가 흘렀다면 꼬마 전구에 불을 켜고 나서 전하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B에도 10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C에도 10A의 전류가 흘러서 어디에서나 전류의 세기가 같고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꼬마 전구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A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B와 C에 동일한 꼬마 전구라면 각각 5A의 전류가 흐르고 다시 모아져서 D에서는 10A의 전류가 흐르게 됨으로써 전하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는 B와 C로 나누어져 들어가게 되고 다시 D에서 합쳐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압의 세기 변화를 알아보기로 하자. 한 개의 전압이 1.5V인 건전지 3개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전압은 4.5V가 된다. 그래서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이때 건전지의 사용 시간은 건전지 한 개일 때와 같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거기에 반해서 건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전압은 1.5V로서 한개일 때와 같으나 사용 시간이 2배로 길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필요 용도에 따라서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와 전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받고 다음 강의에서 전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